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개장 초 상승폭보다는 이 상승폭을 어느 정도 줄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41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523포인트로 오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꽤 많이 했습니다. 4,200억 원 가까이를 순매수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많은 양의 선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6,400계약 가까이를 순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를 촉발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3,7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규모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의 시황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장이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13포인트 오른 1741에서 마감했습니다. 일중구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3포인트 오르면서 1742에 출발했습니다. 오전 중에 조금 밀리는 듯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세 지속하면서 1741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돌아온 외국인이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이 4,300억 원 샀고요. 기관이 2,200억 원 정도, 개인이 2,200억 원 정도 역시 팔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어제에 이어 이틀째 강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4포인트 오른 523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6포인트 오른 525에서 출발했는데요. 상승폭을 다소 줄이는 듯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520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관이 158억 원 정도, 외국인이 178억 원 정도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250억 원 정도 매도하며 대응했습니다. 이어서 환율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다시 하락하면서 1,110원 선을 내줬습니다. 오늘은 6원 30전 내린 1,108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일중구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1,110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100원대 후반에서 꾸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오늘 호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신한지주 1% 올랐고요. 한국전력과 KB금융 역시 강보합에 거래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2% 가까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이 1.8% 올랐고요. LG디스플레이 3%, 하이닉스도 역시 2%대에서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오늘 3% 급등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3.7%, 4% 가까이 올랐고요. 태웅은 1.7%, 포스코 ICT 2.3% 정도 올랐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1분기 호실적 발표에 따라 IT 대표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9% 올랐고요. 하이닉스 2.5%, 삼성 SDI가 6%로 많이 올랐습니다. LG 이노텍 역시 4.8%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끈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장비주들인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주들이죠. 신성 ENG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신성홀딩스 5% 올랐고요. 유니센 역시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재가 많았는데요. 일단 대형 금융주들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역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관련주들이죠. KB금융이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신한지주 1%,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역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기업은행은 2%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주들 보겠습니다. 철강주들은 오늘 약세를 모면하지 못했는데요. 지식경제부에서 철강 가격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약재로 작용했습니다. 철강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3% 내렸고요. 현대제철이 5% 내렸습니다. 포스코 강판 역시 2%,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 1%대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하면서 4월의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5월에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4월의 마지막을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특징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며칠 동안 세계 증시를 압박했던 그리스의 3단계 하향 조정이라든가 포르투갈의 2단계 시중 등급 조정, 그리고 스페인의 시중 종급 조정으로 이뤘던 하락 압력들이 좀 완화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주가 복원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독일이 전향적으로 그리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약속한 점이 글로벌 증시 상승의 동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으로 얘기됐던 유럽 문제가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오늘 환율이 6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근 5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대규모 순매수를 보여서 이전의 그 남부 유럽 문제 이전으로 상황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모토로라가 흑자 전환하는 등 기표와 실적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상회하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설비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보면은 삼성전자 3% 이상 상승했고요. IT들이 전반적으로 2% 이상 강하게 올랐습니다. 금융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은행주가 상승했고요. 종목별로는 IT 주출 투자가 확대될 거라는 소식 등으로 인해서 소디프 신소재 등과 함께 카프로, 한라공중 등 이런 그 화학과 자동차 부품주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철강 가격 인상 자제 보도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주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에서 들려왔던 모토로라의 실적 발표도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쪽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당장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시카고 구매자 협회 지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58.8, 기준선은 50이 되겠고요. 중립이냐 아니면 중립선은요. 근데 이번에 발표되는 건 60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미시건대 소비자 평가 지수 역시도 지난달 69.5였는데 일단 71을 기록할 거로 보여서 매크로 지표는 여전히 그 개선세를 보일 것 같고요. 이런 그 지표 흐름은 아마 5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좀 개선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4월 동안 이제 지수가 대략 한 5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 시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지수에서는 미흡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조업 지표 개선되고요. IT 지출 늘어나면서 IT 중심으로 그 실적 개선이 뚜렷하면서 업종별로는 지수 상승폭이 컸던 한 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은 사실상 마감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실적의 중요성은 상당히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다음 주부터 월 초로 들어가면서 매크로 지표의 중요성은 더 커질 거로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5월달 예상되는 국내 경제 지표의 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시카고 제조업 지수가 개선된 것을 비롯해서 미국의 소비와 소득도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5월달에 발표되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 IF 지수도 지난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주 주말에 있을 고용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의 PMI 지수 역시도 지난달 55.1에서 55.9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주말을 지내고 나면 바로 수출이 발표되는데 수출 역시도 높은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살펴봐야 될 게 상당히 많네요. 시카고 제조업 그렇습니다. 지수도 네. 있고, 네, 실적 시즌도 마감되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장세를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지, 그리고 5월은 또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번에 있었던 그 남부 유럽 문제가 가닥을 좀 잡아주고 다시 수면 안의 변수로 잠복한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를 5월 초반에 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5월 상단은 한 1830선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5월 중후반 조정이 나타난다면 지수는 1650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승 배경은 매크로 측면에서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가 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IT 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IT 기업들의 실적 상향 조정에 대한 주가 반응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 환경하에서 유럽에서 아시아로의 자금 이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수급 측면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 대목으로 봅니다. 반면 5월 말에 미 중간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이에 따라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5월 후반 가면 높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원달러 환율의 빠른 속도 하락도 5월 중반 이후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5월 중후반에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마 고점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점도 5월 중후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그 그리스발 유럽 재정 문제는 잠시 수면에 부상했지만 다시 5월 말까지나 6월 초까지는 지속적인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도 변수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00대 후반에서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가는 양상과 현금을 좀 마련하는 그런 전략이 5월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월 투자 대상들을 본다면 2분기 쪽에 실적 턴어라운드형 기업들이 상당히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IT와 자동차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라공조나 소디프 신소재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과 IT 부품 쪽에서 이제 좀 주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5월달 시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5월이 전통적으로 약세장이라는 그런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리스라든지 스페인 이런 국가 신용 위기가 글로벌 시장을 많이 압박하고 있거든요. 뭐 정강후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5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상이나 변수가 집중되어 있는 시기적으로 나눠 보더라도 당연히 초반의 지표들은 상당히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주 5월 후반이나 중반 넘어갈수록 변수들은 좀 고민스러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 초에 주가가 상승을 먼저 한다면 당연히 후반 이후에는 조정 압력이 상대적으로 거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수 범위를 우리가 1650이나 1830 정도로 레인지를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아무래도 정강과 후약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데는 크게 반대할 만한 의견이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대체적으로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패턴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 이 5월의 전망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9개월째 증가해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도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선행 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해 앞으로 경기가 조정을 받거나 둔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3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3월보다 22.1% 늘어나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지난 2월보다는 1.6% 늘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 생산이 작년 동기보다 25.6% 늘어나 200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는 같은 기간 0.7%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모바일 1인 기업 10,000개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서울대에서 앱 창작터 개소식을 갖고 모바일 1인 창조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대 등 전국 11곳을 앱 창작터로 지정해 모바일용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교육하고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매년 4,500명의 초급 개발자를 무료로 교육하고 우수 교육생은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의 전문 개발자 교육 과정과 연계해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개발된 앱의 상품화를 위해 글로벌 앱 지원센터를 마련해 해외 시장 개척을 도울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시설 투자를 대폭 늘릴 전망입니다. 이명진 삼성전자 IR 팀장은 오늘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시설 투자 규모를 계획보다 상당히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자 확대는 메모리와 시스템 LSI를 비롯해 반도체와 LCD 패널 등 모든 부문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에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연결 기준으로 매출 34조 6,400억 원에 영업이익 4조 4,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21% 늘었고
영업이익은 643% 증가해 작년 3분기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은 안정적이고 향후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 콜린 S&P 부사장은 오늘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친 영향은 작고 짧았으며 다른 아시아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신용 등급의 추가 상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콜린 부사장은 다만 한국의 민간 부분 부채 비율이 높다는 점과 북한 관련 리스크를 한국 경제의 두 가지 취약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B금융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회추위는 다음 달 5일 1차 회의를 열어 추천 일정과 회장 자격 기준, 후보군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한일 간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가 종료됐습니다.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은 2008년 말 원엔 통화스와프 규모를 170억 달러로 늘렸던 것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위기 전부터 맺어온 3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5월 코스피 지수의 예상 밴드를 1670에서 1800선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탄탄하고 계속해서 분기마다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내달 코스피가 1800선에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는 자산운용은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하는 사는 차이나 스페셜 A주의 투자 한도가 차 본격적인 운용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는 자산은 작년 중국 정부에서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는 해외 기관 투자자 라이선스를 획득해 5천만 달러의 투자 한도를 받았습니다. 네, 코스피가 0.7%, 코스닥이 0.8%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른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개장을 다시 했죠. 1.1% 오르면서 11,05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네요. 상해 종합지수는 0.7% 내리면서 2,846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성화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말고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4월 우리 증시 마지막이 좋았습니다. 5월 우리 증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요. 일단은 전강 후약에 대해서 외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5월 초에는 한번 주식 비중을 높여보셨다가 후반부쯤에 차익 실현을 하셔서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